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험 본격 장 끝나고 쐈다는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5월 13일 월요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아쉽게도 11시 기점인가요? 네, 하락으로 반전하면서 지금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도 0.21% 약보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약보합. 네. 다른 나라도 뭐 니케이도 0.1% 마이너스고 상해 종합도 0.1% 마이너스 네. 이 정도니까 그냥 약간 글로벌의 그런 기준을 좀 따라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팔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1,000억 원 정도면 네. 그래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는지 두 분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 대한 짧은 코멘트. 아쉽죠. 아쉽다. 삼성전자. 네, 표면적으로는 큰 것 같지 않은데 내용적으로는 좀 아쉽죠. 금요일 오후장부터 포함해서. 네. 말씀하신 루머가 뉴스로 나왔죠? 그러게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 기사에서 그럼 필요하면 나중에 그 다시 한번 얘기할 필요 있으면 하시고. 네. 기회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어. 그 기사가 맞다고 기사 내용이 네. 아니 뭐가 나와도 뭐가 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사 기사 내용 보셨어요? 봤죠? 네, 기사는 봤죠. 보내주셨잖아요. 네, 보내주셨죠. 단톡에. 네네. 연기를 하시네요, 이제.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 장 코멘트는요? 아니 그 오전에 어쩐지 선물이 이상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 좀 안 빠졌으면 했는데 선물 빠지면서 네, 빠졌지. 강박권에서 약박권으로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현물에서는 사실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부분에서는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고요. 아마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가 오늘 1,400억 정도 나왔는데 네. 뭐 다음 거래일에도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탈이 됐다가 이런 뭐 PPI나 CPI 발표 보고 또 들어오는 그런 물량들이 나올 수 있으니 일단은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 지금 미니 나스닥 선물 같은 게 0.2 해서 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만약에라도 오늘 미국 시장이 조금 뭐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면 내일까지도 약간의 좀 차익 매물들 또 이제 빠른 순환매에서 급등 나온 거에서 어느 정도 키높이 맞추고 뭐 이평선 조정 맞추고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별반 크게 문제될 건 없다. 라는 게 결론이겠네요. 문제될 거가 없다라기보다는 네. 월화는 재미가 없을 거고 또 나왔다. 수요일 본호점. 날은 수요일날 쉬잖아요. 쉬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 그래서 목요일이 엄청나게 변곡점이 생길 수도 있지 목요일 날 않을까. 부처님이 자비까지 오실지 어. 부처님이 혼내서 오실지 모르지. 옛날에 그 코인 할 때 부처님 오신 날에 확 떨어져가지고 부처빔이라고 그런 게 있었어요. 부처빔. 아 그래요? 네, 그 부처님 오신 날인가? 그때 막 엄청 크게 떨어져가지고. 급락해가지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자, 네. 이스차이나님께서 명예는 일단 사과하세요. 뭔지 모르겠으면 그 이유로라도 사과하세요. 이렇게. 합시다. 네.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일단 왜? 이유를 모르니까 사과하고 보겠습니다. 왜? 저희 아까 전에 네. 그 삼성 이슈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네. 삼성 망해요? 네? 물어봐가지고 저도 한번 물어봤는데. 아이고야. 삼성 망할 일은 없지 않나? 근데 진짜 이게 힘들긴 한가 진짜 봐요. 다들 물어보시니까. HBM 8단 3E 뚜리 이게 힘들긴 한가 봐요. 그게 모르겠어요. 다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뭐 페일 됐다 그러고 아니 그 저기 하이닉스의 기준에 안 맞춰서 TSMC가 목리불었다 그러고 그게 말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이지 누가 언론 플레이를 누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참 이 정도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언론 커버하면서 제가 1999년도 가을부터 애널리스트 했는데 중간에 잠깐 쉬기도 했습니다만 대충 한 2, 3년 빼놓고 대충 했는데 이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니 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쵸. 네? 그리고 뭐 우리가 누구 기준이고 아니고 막 말이 많고 하여튼 어려운가 봐요.
어려우니까 이 난리를 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려운 건 확실하다. 어려운가 보다. 네. 알겠습니다. 갈치조림님께서 삼성 재직자입니다. 곧 망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도 못 믿겠어. 명함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명함이랑 그리고 저기 뭐야 재직자가 지금 우리 클벨 보면서 댓글 쓸 할 수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있어요? 그만큼 망쳤는지도 모르지. 원래 회사에 농땡이 많아요. 그래도 화장실에서 요거 보는 게 하고 있나? 그분의 그 잡일 수도 있죠. 아 진짜?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조심해. 여러 모니터링. 예. 예. 삼성은 안 망해. 우리가 망하지. 그렇지. 내 그거 계좌가 그건 망하지. 아니에요. 삼성은 관계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슈죠. 자, 알겠습니다. 3시 네. 25분 지나가고 있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의 시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일단 예상 호가는 뭐 큰 변화 없이 좀 오히려 좋아지는 방향으로 코스피가 좀 잡혀 있는데 일단 지수 같은 경우는 2721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전거래일 대비해서 0.21% 하락 마감할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이 12조, 코스닥이 8조에서 20조가 또 다시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래 대금이 늘어난 부분에서의 흐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1.13 해서 코스피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좀 많이 낙폭이 나왔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좀 눈치를 보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 현물 쪽에서 뭐 엄청나게 뭐 많은 변동수는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1000억대 이 전후로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오늘 외국인 현물 거래소 코스닥 모두 다 900억대 정도에서 매도가 있었고 기관은 오늘 6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0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큰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걸 잡기는 어려운 수급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물이 이제 장 초반에 2천억 원대로 시작을 해서 4,400억대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점심을 좀 기점으로 네. 해서 차익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선물이 이제 거의 87억 수준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올렸다가 좀 분위기 좋은 것처럼 와 해놨다가 이제 망치로 뿅 때려가지고 해롱해롱하게 만드는 네. 그런 상황이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고점에서의 약간의 좀 차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나 오늘 좀 강했었던 산업군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전에 우리가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게 잘 가던 종목군들이 막 10% 20%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막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차익이 이틀 걸려서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뭐 고점에서 좀 패대기 친 종목군들 꽤 많은데 요런 상황이라면 일부 비중 조절이 꼭 필요하다라는 네. 것들 뭐 수익이니까 거기서 이제 조정하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뭐 큰 부침 없이 1368원이고 WTI 유가는 한동안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에 좀 뉴스를 보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펙에서의 이런 갈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감산 합의가 안 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전만큼 뭐 영향력도 크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본다면 뭐 원유 재고를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유가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될 수 있다. 그런다면은 뭐 에너지 부분에서의 큰 변수가 조금은 없어지는 거니까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큰 확대만 없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에너지 부분 쪽은 조금은 저기 저 약간 옆에 멀리 이렇게 멀리는 제쳐두고. 아니고 약간 옆에 밀어둬도 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네. 대형주가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는 역시나 삼성전자가 그 하락을 좀 주도하는 네. 그런 모습이었고 한국전력이 6%, 하이브가 4%, 와. 에코프로 머티가 4%, 넷마블이 6%뭐 이렇게 떨어지면서 조금 코스피에서 대형주가 좀 부진한 모습이었고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대형주가 부진했는데 원택이 22%, 와. JYP가 13%. 무슨 일 있었나요? 엔터주들? JYP 네. 아침에 한참 얘기했는데 네. 실적 핑 그렇게 이번 분기 실적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 네가 가지고 있냐 왜 이렇게 오버하냐 이런 말씀 제가 대신 하시는데 얘기할게요. 원택은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50% 많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원택은 할 말 없게 했어. 리포트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해외 쪽에 파는 거를 뭐 저기 대리점을 안 팔고 직접 팔았다 뭐 그러는데 인식을 바꿨다 그러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 30% 이상. 그래서 네. 그냥 도리 없이 빠졌죠. 완전히 그거는 오케이. 대책 없이 빠졌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다 대형주들이 조금 안 좋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형주는 하이닉스만 살았지. 하이닉스만 그러네. 오늘 살았어요. 아무것도 2%대 상관없죠. 강세를 보였는데 그러네. 삼성이 빠지니까 이쪽이 자동차도 조금 더 사실 잘 좀 가겠다. 올라갔다가 빠졌고 네. 다 빠졌을 거야 아마 대부분. 네.
그렇게 뭐 좋은 게 없었습니다. 오늘은 굳이 찾자면은 은행, 전 PBR, 조선? 조선 약간 조선. 그런 애들. 펄어비스 같은 게임주들도 조금 강세를 이어가는 거 아닌가요? KB금융이 2.6%, 삼성생명, 하나금융지주, 메리츠 이렇게가 1.3%, 2.3% 뭐 이런 식으로 올랐고 하이닉스만 2%, 나머지들은 다 지지부진한. 특히나 2차 전지도 같이 무너졌어요. 오늘. 맞아요. 그래서 좀 쉽지는 않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땡땡땡이네요. 그렇죠? 네. 역시 네. 양말님, 윤상빈님, 네, 동그랑땡 유자님께서 얼음땡 말씀해 주셨고요. 동동용용용. 네. 두 분 결론적으로는 두 분의 뭐 포트나 혹은 그런 현금 비중, 현금 비중 혹은 목표 그 지수. 저는 변화- 목표 주수는 2,600 정말 그대로고 네. 제목을 뭐라 적었냐면은 이렇게 보여줄까? 제목. 제목은 바뀌었어요? 제목은 이렇게 됐어요. 제목은 강력한 저점 매수의 기회. 이걸 안 적었. 여기 있나? 제목은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보면은 네. 2,600, 2,800 적어놨고 네. 이 단기는 S4 이제 적어도 되겠죠? 네, 삼성전자. 삼성후자. 루머의 진상. 네, 진상이다. 진상. 실체. 실체로 적어야 되는 잘못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하여튼 있네. 여기 가장 중요하고요. 밸류압은 희미하게 했는데 희미하게 애매해서 결국은 국채 수익률이고 유가니까 이거는 오케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2,600 바꿀 건 없는데 여기 보시면 현금을 좀 잘하는 사람은 잘하면은 30% 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신 없으면 그냥 35% 유지하고. 근데 이제 반도체를 IT하고 전력 섞여 있잖아요. 여기. 이거를 S사 루머의 사실일 경우 추가 리뷰 불가피. 이게 저도 적으면서 얼마나 뭐가 사실일까 모르면서 적은 거. 근데 뉴스가 나왔는데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금요일에 토요일에 적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오늘 돌아다니는 사이에 그런 나왔는데 그것도 시스템을 정확히 모르니까 나쁜 방향으로 사실이면은 이게 더 조정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비중이 반은 아니더라도 네. 상당히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도 다 줄이는 건 아니지만 그런 네네.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비슷합니다. 여기 뭐 요건 좀 번외를 줬고 요거 2차 전지 게임에서 살짝 게임 바이오 2차 전지. 발 담그나요? 번호랑 비슷해서 오, 척후병. 좋아요. 그래서 3에서 5%. 그래서 여기 2차 전지에는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또 내가 찍었다고 또 김장현이 그러지 말고 네. 반도체 틀리는데 이거 제가 맞겠어요? 반도체도 틀리는데 제가 이거 맞겠어요. 솔직히 반도체는 틀린 게 아니야. 그것도 반도체는 그게 너무 변수였죠. 이건 아무도 모르는 하이닉스 변수. 갖고 동일생명표나 저기 뭐 소부장주에서 원익QNC 같은 거 오늘 받았지만 계속 갖고 하이닉스 해놨어. 삼성전자만 초친 거야. 핑계를 대고 2차 전지에서 LNF, 게임에서는 오, LNF. NC소프트 이런 거 어떨까라고 살짝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시간 있으면 해주고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자신 없으면 그대로 가지아님께서 동명 힘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힘나. 근데 오늘 방송이 좀 많아갖고 피곤해서. 근데 이런 거를 솔직히 좀 내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건 사실 변수여서. 그리고 너무 루머였기 때문에 또 아니, 지금도 몰라. 지금 기사를 보고도 판단을 못 하겠어. 솔직히 내가 판단 못 하겠어. 이럴 때는 제 판단은 나중에 여기 반도체인데 필요하면 네네네. 하겠지만 안 해요. 저는 제가 하면은 제가 제 돈 갖고 하면 안 하지. 피곤 안 해. 반도체도 틀리는데 내가 요거 2차 전지를 맞겠어요. 어떻게 근데 웃긴 게 알겠어? 그 서무당에 뭘 잡는다고 살짝 한 게 맞아요. 아모레포시프 뭐 맞아요. 내가 했던 거 옛날에 비월 그다음 오, 아이펜스 그렇죠. 보는 중에 맞아요. 정작 삼성전자는 계속 틀려. 짜증나서 화다지나 미치겠어. 근데 이거. 뉴스가 나왔는데도 정확하게 말씀을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는 아니 후배들한테 바뀔 수도 있기 한 몇 때문에 군데 전화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몰라인 거예요. 실체를 일단은 그거는 루머에 대해서는 팩트를 몰라. 이따가 좀 자세하게 물어볼 것도 있고 이따가 좀 자세하게 다뤄보죠. 물어보세요. 네. 바이트. 앙. 화딱지나는데 둘이 왜 그러세요? 자리를 마련해 드릴까요? 아재화 죄송합니다. 네. 요건 진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이가 자, 그러면 보노님 시황 들으면서 이따 루머는 또 반도체 얘기할 때 같이 해봐야 되니까. 앙은 지금 너무 심해. 나도 짜증나. 네, 알겠습니다. 네. 이따가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시황 한번 들어보죠.
네. 근데 수급적인 부분이 좀 바뀌어가지고 둘이 사결하는 뭡니까? 뭐야? 아. 제노 네. 형. 요거 말씀드리면요. 일단 네. 지수가 지수가? 2727로 0.02% 거의 붙었습니다. 에이? 붙어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 아까 0.2였잖아. 네. 그래서 0.02로 거의 뭐 변화 없이 마무리가 다행이네요. 됐고요. 일단 기간은 막판에 또 던졌네요. 180억 정도까지 순매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오. 비차익 순매수는 마이너스 1,400억에서 이제 600억 정도로 800억 막판에 좀 더 삼았다라는 얘기고요. 선물은 플러스에서 음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디테일적인 차이가 생겼다라는 점 자동차 플러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일정은 이따가 우리 김장일 본부장님이 본부장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중요한 거는 화요일 9시 반에 내일. PPI, 그다음에 수요일 9시 반에 CPI, 화요일 9시 반에 뭐라고요? PPI. PPI, PPI 뭐 됐고 CPI는 수요일 9시 9시 반? 반. 네. 일단 뭐 MSCI랑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건 이따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네. 산업부터 바로 들어가 보면요. 지금 금리 인하 확률 9월 달에는 몇 프로인가요? 마지막에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제가 뭐 갖고 연준위원들이 막 이것저것 막 얘기를 했잖아요. 높다. 7월이 쌓여 9월 18일 지금 9월이 그러니까 9월 하면서 높지 않네. 48. 두번 확률이 35. 한 번 하는 두 번 하면 비슷비슷해요. 네네. 근데 한 번도 안 할 확률 12%. 아, 세 번 이상 할 확률 18%. 맞나? 맞아요. 그 9월 확률이 50%가 왔다 갔다 할걸요? 네네. 네. 60%네요. 60%가 올랐어요. 하나 내려주는 게 48%, 네. 두 개 내려주는 게 12% 해가지고 합쳐서 60%네요. 안 내려줄 확률이 40%. 그렇네요. 오케이. 그래서 CPI를 좀 살펴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강했던 산업은 네. 뭐 조선, 전력설비, 저PBR, 음식료, 화장품, 뭐 음성, 폴더블폰, 철강 뭐 이런 쪽에 갔는데 무려 아침에서 제가 열심히 신문지 들고 설명한 그거? 산업군들이 OSP. 다 갔습니다. 어. 음성, AI 음성 쪽도 갔고 그래서 관세에서 철강도 갔고 어. 그다음에 하나는 얘기 안 할래요. 뭐요? 네. 오로 시작한 거였어요. 네, 오로 시작하는 뭔가가 그걸로 있습니다. 네. 욕 좀 먹었죠. 오르고도 욕을 뭐였지? 먹는. 네. OSP.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민트도 애견인이니까. 근데 왜 욕 먹으셨어요? 그러게요. 근데 사실 아까 한 분이 잘 집어주셨는데 종목을 제가 처음에 딱 언급을 드리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제 종목명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네 글자에 오라고 하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탁 댓글로 착착착 달아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샥 하고 막 움직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사실 우리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이게 400억짜리입니다. 제가 400억짜리고 우리 얘기 듣고 누가 50억 샀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 딱 아까 9시부터 10시 사이에 좀 거래량이 터졌었고 요게 그 장대 양봉을 길게 달고 윗꼬리를 세게 달았어요. 15% 플러스다가 4% 플러스로 마감이 됐거든요. 네. 이런 거는 이제 방송에서 언급하는 게 네. 혹시나 이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었죠. 근데 뭐 뉴스랑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었어서 그래서 뭐 그냥 재미로 풀어는 봤는데 어쨌든 그런 거 뭐 아는 거지 뭐. 우리가 네. 뭐 딴짓은 안 한다는 거. 오해서. 아니라는 거? 장TV님이 아주 잘 정확하게 뭐라고요? 지적해줬습니다. 맞아요. 제가 종목을 정확하게 말한 게 저는 이제 그 종목을 똑같은 종목을 말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종목명이 나서. 기억이 안 나서 헤매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잘 말씀을 해주셨다. 네, 그랬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의 리딩이 아니었다는 점. 마초님이 시황 좀 듣자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그래서 가만히 있을게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산업군들이 좀 움직였는데 핵심이 뭐냐? 결국에는 중요한 이슈가 있는 쪽에서의 산업군들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뉴스로 관세 얘기 계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장에서 주목이 되니까 뉴스로 많이 나오겠죠. 해서 이제 뭐 관세 얘기가 나와서 철강 쪽, 그 다음에 조선도 사실 그쪽과 연결이 되어 있죠. 물론 신조선가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수혜받는 쪽에서의 좀 이슈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이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 CDMO도 장중에 급등했다가 뭐 차익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그와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들이 상당히 좀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저 PBR 같은 경우는 이제 세일자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오늘 금융주들 뭐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요. 뭐 수출 데이터들 그 흐름에서의 좀 변수들이 좀 있었고 또 조선은 오늘 이제 수출입 데이터 그 파일이 나왔거든요. 장중에 나왔는데 조선 쪽은 요번에도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반도체도 사실 굉장히 수치가 높기는 한데 네.
뭐 이거를 QOQ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약간은 애매할 수 있는 그래도 50% 넘게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전력 설비가 이제 한시를 기점으로 좀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뭐 일부의 좀 차익 실현들 이슈가 있었지만 어쨌든 AI에 대한 또 대규모 투자 관련된 이슈가 있었거든요. 소프트뱅크에서. 네. 그래서 그런 이슈들도 조금 영향을 줘서 오늘 전력 설비 상당히 좀 강했고 오늘 이제 밤에 또 이제 전력 관련된 또 정책이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근데 그건 아마 좋게 나올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관련된 음성 이런 뭐 오픈 AI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오늘 음성 관련된 종목군들도 굉장히 강했고요. 오픈 AI 이벤트 뭐가 있었어요? 못 봤는데? 그 이제 요번에 소개하는 거 있잖아요. AI 그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AI 비서 오, 명칭 그래요? 시옷으로 오늘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죠? 나이도 시옷으로 시작하는 네 그거 이제 한다라고 해가지고 나머지 기업들도 뭐 삼성부터 시작해서 제가 아침에 한 7개 기업들 설명해드리면서 AI 관련된 음성 이제 모멘텀들 있는 것들 딱 보여드렸잖아요. 그 관련된 이슈로 오늘 수급이 쏠렸습니다. 이거는 그 애플 이슈인가 보네요. 네. 애플 애플도 있어요. 네. 네달 차세대 음성 비서 공개, 챗 GPT를 탑재하는가가 시리한테 뭐죠? 네. 근데 원래 시리가 있는데 또 다른 AI 음성 비서가 그거는 생기는 건가? AI라고 우리 지금 말하는 AI 네. 정도는 아니니까 어떻게 결합시키는지 뭔지 기다려 봐야 돼요. 다음 달 이맘때. 이제 애플이랑 오픈 AI가 계약에 임박했다. 아이폰 시리에 GPT가 탑재된다. 뭐 이런 뉴스인가 보네요. 그건 파지티브 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GPT-5인가 뭔가 새로운 게 나오게 돼 있다고 했는데 네. 그거는 이번에 공개 안 한다.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그거는 네거티브. 맞아요. 이것도 있네. 오픈 AI가 사람의 시리. 말을 알아듣고 시리까지만 시리까지만 생각났어요. 누가 얘기할까요?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자, 한번 하고 해야 돼. 얘기했으니까. 오픈 AI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대화하는 네. 자체 인공지능 음성 비서를 공개합니다. 아. 이런 기사가 오늘 있었네요. 비서. 네. 구글의 정면 승부를 하겠다. 오케이. 오픈 AI는 그 논란이 있었죠. 결국 이제 그런 성인물 이런 거를 제작하게 그냥 방관하느냐 마느냐 이 이슈가 좀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AI 그래서 AI 쪽도 갔다는 거. 음성 AI도 상승을 했고 하락 섹터 볼까요? 네, 하락 섹터는 오늘 엔터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JYP와 YG엔터의 이런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진 대표와의 이런 분쟁들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주요 아티스트들의 일정이 좀 뒤로 일부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좀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실적도 뭐 1분기 안 좋을 걸로 다들 예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적 쇼크들 그런 것들이 좀 같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이제 목표 주가가 더 떨어진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오늘 나온 리포트도 한번 잘 뜯어 보시면 단기적인 모멘텀에 대한 부재 얘기가 있지만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이제 3분기부터 스트레이키즈에 대한 모멘텀들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보이그룹이 다시 JYP 기준으로 봤을 때 보이그룹이 7년 만에 하나 또 새로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넥스지? 넥스지.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도 있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2분기 때는 트와이스 나연만 나홀로 돌아오기 때문에 한 200억 정도 내외로 보지만 3분기에는 이제 12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굉장히 위로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1200? 있어요. 네, 1200억. 600억 아니? 제가 봤던 리포트에는 1200억으로 그거 적혀 엄청난데?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으로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라는 관점이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기사를 좀 들고 왔는데 네. 요거 보시면은 네, 그 대신증권에 있는 이제 임수진 애널리스트도 엔터업 전반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지인의 신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비중 확대는 아니지만 2분기 이후부터 분위기가 호전되는 종목군들로 관심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3분기 이후부터는 좀 좋아진다라는 내용들이 꽤 많아요. 대신에 단기적으로 좀
이런 모멘텀이 일부 부재하다라는 점, 거기서 이제 이런 악재들이 계속 터져 나오니까 거기에서의 이런 수급 이탈이 나오게 되면 이제 받아주는 물량이 필요한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투매 물량이 나왔을 때 흔들림이 좀 강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엔터는 근데 그런 좋아진다는 이유는 뭐였어요? 아티스트들에 대한 활동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연말로 가면 또 콘서트 모멘텀들이 많이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좀 좋아진다. 그리고 각 기업별로는 이제 신규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런 라인업들이 확대가 되는 것들, 아무래도 새로운 멤버가 나오고 활동에서 인기를 끌면 거기에 따른 이제 앨범이라든지 음원이라든지 뭐 추가적으로 콘서트에 대한 이런 프레임들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작년부터 얘기 나왔던 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방탄소년단이 또 이제 제대를 곧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반기부터는 또 특히나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완전체에 대한 또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라인업은 네. 하이브가 굉장히 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코스닥에서 매도한 게 JYP였습니다. 479억, 480억을 JYP 단일 종목으로만 던졌고, 네. 그 다음에 뭐 재룡전기, 시노펙스 뭐 이런 거 있는데 얘네들은 뭐 90억, 80억 요 정도로 던졌으니까 외국인들이 그냥 JYP로 오늘 대량으로 폭탄을 던져버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렇게까지 빠질 건가 싶기도 한데 아침에 뭐 그 얘기 해가지고 너 가지고 있냐 막 이러셨는데 이거는 좀 약간 과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근데 좀 다들 들어요. 과하다고 하고 지금부터 좀 뭐 하반기를 보고 모아가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부터 모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진짜 턴할 것 같을 때부터 보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아간다라는 게 사실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뭐 어떤 분들은 모아간다라는 게 지금부터 막 비중 막 넣어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모아가면서 이제 비중을 확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이게 또 사람마다 좀 다 스타일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요. 같은 말이지만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르고요. 또 막상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좋아지는 산업군들 그때 가서 사면 되지, 정답이에요. 하지만 현금이 그때까지 있을까요? 그런 생각들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산업군들에서 현금을 쓸 수 있게끔 포트 조정을 잘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게 베스트예요. 당연하죠. 기회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흐름 봐가지고 너무 분위기 좋아졌을 때 따라가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만약에 엔터 산업을 당연히 부정적으로 보신다면야, 네. 가격이 지금보다 50% 100% 더 빠져도 안 보시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엔터 산업을 좋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좀 이제 일정 라인이 그 하이브 이슈가 갑자기 터져 나오면서 사실 좀 긍정적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들이 조금 더 뒤로 이연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센티적인 부분에서의 영향은 뭐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JYP가 확실히 그 걸그룹 그 라인이 좀 약하긴 하죠. 지금 있지 하나 밀고 있는데 저기 뭐야, 뉴진스, 르세라핌, 아일릿 아일릿. 뭐 이런 분들 나오는 데 있어서는 조금 많이 좀 밀리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엔터 오늘 진짜 폭탄 맞은 엔터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그리고 뭐 웹툰 같은 경우도 DNC가 오늘 많이 빠졌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유럽 쪽에서 카카오가 이제 철수하는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웹툰 시장에 영향을 준 것 같고, 미용 의료기기는 이제 앞에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일단 원택의 일단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머지 종목군들도 일부 좀 차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비올도 오늘 좀 많이 빠졌고요. 근데 이제 관세청의 10월에서 나왔던 데이터를 보면 네. 미용 의료기기 쪽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차익에 대한 빌미를 준 기업들에서의 영향을 좀 같이 받은 것이 아닌가. 근데 미용 의료기기는 그런 옥석을 따로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필요하죠. 일단은 뭐 목표 주가, 원택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까지 같이 하향하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좀 더 크게 박살이 난 것 같고, 근데 전반적으로 어제도 설명해 주시지 않았나요? 이거 어떤 거요? 그 PER 어제면 어제는 어제 어제셨구나. 네. 주식에 그때 한번 빠져 계시네요. 그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네, PER 부분이 얘기했죠. 싸냐 안 싸냐 네.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 가격적인 부분이 왜 이렇게 오늘 헷갈리는 게 많죠? 가격적인 부분이 그렇게
이게 아직은 막 엄청 비싸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좀 시간이 걸리고 나면 다시 한번 좀 기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관세청 데이터만 보면 일단 미국 지역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압도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미국발에서의 영향이 큰 종목군들이 조금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소모품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모품에 대한 흐름이 좋아진다라는 거는 구독 경제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실적이 나온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저 것 좀 같습니다. 다른 말인데 저 네. TV에서 봤는데 TV에서 봤어요? 지금 미국에서 미국에서? 남자들이 그 점심 시간을 활용해서 성형 수술을 한대요. 그래요? 여기 턱을 어. 살을 이렇게 당겨주는 수술을 한대요. 근데 오. 사실 미국 사람들 진짜 관심 없잖아요. 얼굴에. 그래요? 남자들은. 오. 근데 그런 미국의 남자들도 바뀌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미용 의료기기가 그쪽에서 팔릴 수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원택? 원택 지금은 모르겠어요. 원택 칼칼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리포트 나왔던데 강력한 저점 매수 기회 이렇게 나왔던데.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여기 채팅창에 아까 저기 엠믹스 있는데 뭔 얘기하냐. JYP 엠믹스 있다. 근데 엠믹스가 일본에서 잘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좀 약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민준 씨한테만 약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좋아해요. 엠믹스 릴리 우리 동네 사람이잖아요. 저기 호주. 네. 혜원 씨 좋아. 좋습니다. 엠믹스 화이팅. 네. 자, 그래서 뭐 하고 있었죠? 특징주. 네, 그래서 하락산업분들 네 보고 있었고요. 특징주입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좀 시끌시끌했는데요. 일단은 뭐 최대 실적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 뭐 본느나 코스맥스나 뭐 이런 쪽 좋았고요. 또 실적 안 좋은 원택이나 이런 거 당연히 좀 부담이 됐죠. 원택, 한국전력. 그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건 라인이야 오늘도 막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센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일부 이제 우리 기술 같이 뭐 특별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뭐 이런 특정한 뉴스 나오는 종목군들도 움직였고, 뭐 삼화전기나 이런 거는 히토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 히토류나 이런 부분들에서의 센티가 좀 영향이 있고 그거는 미중 갈등에 따른 영향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뭐 개별적인 이슈가 굉장히 강하거나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거나 증권가 리포트가 굉장히 좋게 나온 종목군들은 대부분이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 네이버는 많이 빠졌나요? 오늘 2%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네이버 그 라인 한국 노조들이 무슨 움직임을 뭐 보인다고 하죠? 뭐 노조가? 네. 노조가 나왔어서 뭐 할 게 있나요? 네이버가 정부 차원에서 좀 도와달라 이런 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라인야후 사태 술렁이는 직원들 구성원, 기술, 경험 일본에 넘어갈 것이다 라면서 내일 설명회를 내부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뭐 사실은 뭐 정부가 하는 건데 뭐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좋은 결과가 있길 네, 바라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뭐? 뉴스 보러 가자고. 뉴스요, 뉴스. 네. 뉴스 가시죠. 네,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커져가는 미중 갈등이라는 타이틀로 좀 보여드렸는데 바이든도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관세 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좀 딱 머릿속에 박혀 계실 텐데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이제 중국 전기차 관세 100%막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얘기가 철강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으로 다 막 이것저것 다 관세한다 이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부분들 이제 산업 이제 미중 갈등 산업군이죠. 뭐 CDMO, 뭐 반도체, 조선, 철강, 히토류 이런 쪽에서의 순환매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근데 대선 전까지 아마 뭐 한 달 전까지는 계속 이 관세 갖다가 사골국 끓여 먹듯이 우려 먹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부분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요것도 이제 아마 가면 갈수록 트레이딩 난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한 대선 한 3달, 2달 전부터는 그냥 있으면 그냥 가나보다 하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뭐 주변 풍경 보듯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보시는 게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바이든이 되나 트럼프가 되나 별 상관없지 않아요? 상관이 어차피 뭐 누구 얼굴만 다르고 하는 행동은 똑같잖아요. 주식 시장의 관점에서 아니면 우리나라 안보하고 뭐 그런 관점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다를 수도 있죠. 주식 주식 관점에서는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주식 관점에서요. 그것도 이제 트럼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 미리 빠졌다가 막상 트럼프가 되고 나면 또 올라갈 수도 있죠. 바이든이 세금 재선하면 가지고 그다음에 그 금리 가지고 압력을 많이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실제 되면. 근데 되기 전에는 우려가 많이 반영될 거예요. 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근데 이번에 진짜 대가 높아진 걸 미리 알까? 그것도 내겐내거로 갈까? 막상 마커로 갈까? 끝까지 그것도 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난이도가 높아졌죠. 옛날보다는 더 높아졌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에이, 도움은 안 돼요. 도움은 안 되죠. 안 되지. 근데 관련주들이 따로 있잖아요. 뭐 트럼프 관련주 따로 있고, 그러니까 누가 될지 바이든 모르죠. 관련주 따로 누가 있고. 될지 막판까지 모르니까요. 근데 어차피 반반 아니에요? 그럼 반반해. 그럼 이것도 사고 반반 사고. 어차피 둘 중에 한 명 되잖아요. 반반 사고 100 사는데 그 매크로 때문에 빠지면 걔 빠지는 거지. 뭘 사든 간에. 그 재미없어. 참 근데 정치는 그것도 좋아. 정년도 없고 그냥 한 번 자리 잡으면은 쭉 죽을 때까지 하니까 갔나요? 너무 좋잖아요. 자리 못 잡으면 20대 했다가 그냥 잘릴 수도 있지. 아웃될 수도 있지. 그리고 또 다시 또 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한번 나가보려고 그러나. 탐나는 거 아마도 같은데. 아니야. 아 일반 우리 회사 다니는 사람은 또 방송하는 사람은 정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나이 들면 뭐 이렇게 가라 그러고. 근데 한 번 거기 터 잡아가지고 쭉 거기서 파워가 있으면 그렇지. 물론 삐끗하는 리스크가 있지만 그 정년도 치매 걸려도 하는 것 같고 그 뭐라고 할 사람도 진짜로요. 치매설 뭐 CNN에서도 다 나오잖아요. 바이든 치매설. 맞아요. 참.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뉴스 가볼까요? 네, 다음 뉴스는 소프트뱅크에서 AI에 88조를 투자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얘기가 좀 나왔는데 뭐 일단은 AI 사업에 대한 이런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또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날 수 있고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벤트가 된 것이 아닌가. 왜냐면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이 좀 쉬어도 전력기기 쪽이 계속 움직였었던 이유가 뭐 이런 미중 갈등에 따른 중국을 제외한 뭐 해저 케이블이라든 이런 이벤트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데이터 센터나 이런 투자하는 기업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 깔면은 뭐 우리가 단순 검색하는 거보다 GPT 하면은 한 10배 이상 뭐 전력 소모 나오니까 뭐 그런 거에서 많이 이제 전력 쇼티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스토리를 이게 끌어나가는 저는 거죠. 맨 마지막에 적었지만 네. 수혜주는 암이에요. 그쵸. 아, 수혜주는 암입니다. 왜요? 암이 소프트뱅크가 암에 대주주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가는 거고 암이 실적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5% 6% 빠졌잖아요. 목요일인가 네, 금요일 날. 오늘 6% 근데 올랐네. 그냥 다시 어저께 5% 올랐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수혜라고 우리 위주로 생각할 필요 없어. 수혜주는 딸리 있지. 그럼 암한테 88조를 다 주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암이 어떤 힘의 중심 넥서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본도 저렇게 AI랑 그런 소프트웨어 이런 거에 좀 어떻게든 야금야금 가져가려고 손정희를 딱 얼굴마담으로 세워놓고 여러 움직임 뭐 그 라인 야후도 마찬가지고 저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결국은 패권 싸움은 적이 달려 있고 이제 우리 정부도 막 기민하게 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같이 맞춰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하드웨어는 나중에 뺏기면 땡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 요 얘기 있었다는 거.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밸류업 세일즈에 금융주 들썩했는데 일단은 금감원장이 뉴욕행을 했고 이복현 이제 16일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이런 설명회에 참여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밸류업 세일즈를 하면서 해외 투자를 좀 유치를 하는 거에서의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가 뭐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IB 대표들은 어쨌든 밸류업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정책적 일관성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어쨌든 뭐 이런 정치의 색 상관없이 어쨌든 밸류업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일관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결국엔 속도의 문제지 방향은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뭐 충분히 그런 금융주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뉴욕 갔다가 독일 갔다가 스위스 이렇게 3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밸류업이 오늘 또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뉴스를 또 잘 설명을 해주셨고. 네. 밸류업 어때요? 괜찮아요? 밸류업 근데 김이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요런 김이 이야기 빠졌다고 있었구나. 하는데 사실 KB금융도 보면은 오늘도 3% 올랐잖아요. 전고 좀 뚫었어요. 이거 봐봐요. 차트가. 근데 금융주의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영역이
네, 자동차는 분명히 박스권에 갇힌 것 같고. 자동차는 배렸고. 근데 금융주들은 움직이는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금융주가 최근에 뭐 한국금융지주도 그렇고 KB금융도 그렇고 그 리포트가 많이 나왔어요. 한번 네. 읽어보시면 좀 좋을 텐데 일단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뭐 ELS라든지 뭐 PF에 대한 이런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거 선제적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부담은 좀 제한적일 거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뭐 주주 환원 정책도 예상처럼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뭐 큰 이제 이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좀 영향이 제한적이다라고 한다면 뭐 펀더나 이런 흐름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보고서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좀 의사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밸류업 아니고 별로업이라고. 별로업. 별로 없다. 별로 없다. 알겠습니다. 밸류업. 그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뉴스는 이제 원택인데 이거는 앞에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영업이익이 50%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다음 한국투자증권이 목표 주가를 15,000원에서 12,0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강하게 조정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관세청에서 나온 데이터를 좀 보시면 가정용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5%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안에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세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이 좋아졌다라는 게 핵심 키다라는 부분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쟤네는 미국 쪽의 비중이 아주 높지 않을 거예요. 미국 쪽 비중이 높지 않다. 근데 그 비율이 많이 빠진 게 좀 희한하긴 한데 쟤는 많이 올랐으니까 비율이 미국 비중이 많고 네. 클래스는 다른 케이스, 클래스가 다른 거고 얘는 얘네의 수출하고 할 때 해외 무슨 자회사하고의 인식하는 방법을 어쩌고저쩌고 바꿨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애널리스트가 그거를 풀리 그러니까 완벽하게 받아들이더라도 판단할 때 너무 심했다, 많이 너무 안 나왔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해버렸어요. 그 대책이 없어요. 저거는 일단. 원택은 대책이 없다. 오늘 실적 그렇게 나오고 네. 분석한 거 보면은 뭐 딱 잡혔는데 뭐 대책이 없죠. 원택이 올리지오죠. 저번에 한번 맞는 얘기했을 것 때 같아요. 맞아요. 보노님은 저 수출입 데이터에서 미용 의료기기 이렇게 잘 나오는 거랑 네.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차별화되는 거랑에 대해서는 어떤 코멘트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 김장렬 본부장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PER 수준으로 봤을 때 아직 비싸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충분히 시장의 성장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막 치고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이제 증시 분위기가 이런 CPI나 PPI 이런 이벤트가 없고 한다면 사실 더 추가적으로 상승력이 나왔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증시 자체가 조금 이렇게 부담스럽고 하니까 당연히 수익 난 부분에서 좀 일부 차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좀 눌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원택 같은 경우는 지금 첫 하락 날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뭐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만약에 미용 의료기기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하락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기 차익이 나오고 또 자리 잡는다면은 충분히 그럴 때는 눌림목 매수로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저는 트레밸류님께서 트레밸류.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네. 가정용 미용기기 수출 증가는 비올이나 원택, 클래시스 등에게는 다 악재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진짜 많이 쓰거든요. 뭘요? 가정용 미용기기. 효과 없다 그래가지고 안 쓰지 않았어요? 근데 안 한번- 쓰는 것보다는 확실히 좋다. 그래요? 라고 저도 느끼고 있어요. 저도 그 한 번 레이저? 사고 맨날 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 사고 한 번 하더라도 집에서 하면 확실히 달라요? 전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씁니까? 저는 광고 받았던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뭐 빛 같은 거 고주파 같은 거 쓰는 거거든요. 그런 거. 그래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있을까요? 아니면 다음 괜찮으세요? 뉴스는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엔터 먼저 해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넘어가면 됩니다. 엔터주 뚝뚝. 엔터는 당분간 확실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좀 쉽지 않을 것 차트도 같아요. 너무 무너졌고. 차트도 좀. 외국인이 오늘 던지면서 이거 진짜 정점을 딱 찍었어요. 오늘 던지면서. 자, 알겠습니다. 오늘의 네. 한마디 한번 들어볼까?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축축 처지냐, 그렇죠? 그러니까. 축축 처지네. 네, 근데 사실 월요일인데, 코스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지수 자체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똥 뿌려서 그렇지 지수 자체는 2727이면
뭐 그렇게 막 죽상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포션을 들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그러니까 이게 저기 맞아. 개수 있잖아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오늘 그게 있어요. 네. 근데 오늘 개수는 어땠어요? 오늘 개수는 380개 대 코스피. 480개. 380, 480 코스피고 네. 코스닥은 코스닥은 그러니까 500개 대 1000개. 이쪽에 센트가 안 좋은 거야. 거기 2차 코스닥에? 전지하고 소부장 그렇죠. 하이닉스 올랐지. 근데 이제 분위기는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면은 그렇죠. 2차 전지 뭐 소부장 이렇게 따지면 짜증 나는 거지. 포션 많이 들어있는 사실 게 좀 많이 오전에도 떠가지고. 오전에 생각보다 세크 장이 오전에 많이 들어갔어. 만약에 오전 기억나요? 누가 그치 짜증 나니까 그 밸류가 은행에 다 몰빵한다고 누가 그랬잖아요. 아침에 그 몰빵했으면 다 물렸어. 저 오늘 은행 몰빵해도 되나요? 상고 하저가 됐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플레이를 잘못했으면 짜증나요. 그렇죠. 이게 분위기 안 좋은 거죠. 0.2% 느껴지지 않는 거지. 한 1% 빠진 것처럼 근데 느껴져. 이것도 신기하네. 반도체 뭐 소부장 코스닥이야 그렇다 치고 그래도 저기 삼성전자니 뭐니 이렇게 다 빠졌는데 네. 2차 전지 반도체 다 빠졌는데도 맞아. 지수가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지켜낸다는 버텨주는 거. 거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조선, 되잖아요. 광산, 그다음에 일부 뭐 이런 것들 봐서 그렇죠. 이런 것도 버티니까 그 정도 된 거죠. 맞아. 오늘 조선이 대형주 중에서는 상위 오른 거 상위 3개가 다 조선이니까 52주 신고가. 방산도 올랐고 좀 방산도 좀 올랐고. 자동차도 막판에 약간 올렸고. 어떻게 지금 최근에 며칠 동안 이렇게 보니까 반도체에서 조금 반도체를 반도체?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면 맨날 때릴 것 같아. 에이즈랜드 왜 빠졌어요? 하이닉스 오른 거 하이닉스 왜 올랐을까요? 삼성전 때문에 자기가 뭘 갖고 사고 항상 다른 방송이 있는데 반도체건 전력이건 화장품과 아무리 좋아도 은행이 좋아도 거기 30% 사고 나서 딴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장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화장실 하는 건데 이렇게 안 삼성전자 20몇 프로 사는 것도 굉장히 리스크인데 그 무슨 종목을 그렇게 잘 확신한다고 해서 한 섹터에 30% 40% 하고 꽉꽉 채워서 하는 거 아니라고 그전부터 말씀드렸죠. 네. 반도체도 사실은 여러 군데 샀으면 그렇게 이슈가 되지 않지. 그렇죠? 근데 뭐 에이지랜드 하고 뭐 이오테크니스도 꼭지에서 27만 원 사놓고 나중에 뭐라 그래? 흡프스프도 그 중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팔고 했다가 이제 와서 뭐라 그래? 안 되는 거거든요. 남 핑계 대지 마시고 제발 본인이 어떻게 포트를 할 것인지를 반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김장현뿐만 아니고 번호가 확률이 80%였으면 여기 나오겠습니까? 자기가 돈 벌고 하지? 어느 누구도 여기 나오는 사람이 우리뿐만 아니고 어느 누구도 유튜브 방송하는 대한민국 어떤 사람도 확률이 70% 되는 사람 없어요. 저도 쉴 때 봤지만은. 근데 다만 해석을 해주고 힌트를 주고 같이 공유하자.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지. 그쵸.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갖추는 때문에 그게 마이너스라 해서 헛다치 맞아요. 난다고 해서 여기서 화낸다고 해가지고 자기네 그 주식에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욕한다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고 어그리. 어그리 하시고 또 아까 나온 게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나온 김에 에이징랜드는 그 6개월 낙가 풀려서 그래요. 보호해수가 네, 보호해서 풀려. 근데 아마 이번 아까 무슨 공시도 나고 앞으로도 공시 날 거 있어서 그런 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본적으로 이슈가 되는 회사는 아니긴 한데 그렇게 보면 퀄리타스하고 영향 붙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번호 왜 맞고만 있냐 승률 80% 된다고 얘기해라 이러는데 아유, 해명의 기회를 드립니다. 나 번호하고 맨날 점심 먹을 것 같아. 승률 80% 하는데 나 맨날 내 돈 점심 다 살게. 맡기고 싶다. 제동 가능할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취지적으로 당연히 뭐 화딱지 나시는 거 그리고 어이없는 거 뭐 JYP 지금 들고도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 방송 오셔가지고 같이 좀 풀면서 넋두리하고 뭐 화도 내시는 거 그것도 이제 저희의 또 역할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좋게 이렇게 또 같이 울면서 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가자는 그런 의견도 취지로 또 공유하고.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4시 8분 지나가고 있고요.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바로 들어볼까요? 본호님부터. 네, 오늘 그냥 딱 직관적입니다. 네. 네, 사진 보시면요. 딱 이런 느낌이죠. 네. 귀엽다. CPI랑 PPI랑 이런 거를 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저 뭐야 지금? 아니 다리가 네 다리가 개인데. 5개야. 5개네. 5개네. 오. 그걸 어떻게 하셨지? 오. 다리 4개에다가 손이 하나 생겼어. 딱 직관적으로 보이는데요. 앞다리 뒷다리로 서 있고 앞 손으로는 오. 그게 저게
지금 유료로 하면은 저렇게 덜 나온다는데 확실하게. 안 그래도 이제 바꾸세요. 20일 기점으로 유료로 제가 이제 바꿔? 돈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네. 그 유료 결제를 야. 하려고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역시 승률 80% 퀄리티 유료로 합니다. 갑니다. 네. 다리가 5개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거? 모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아셨네요. 알죠. 저거 이상한 딱 봐도 이상하잖아. CPI가 그러면 변수가 되겠네요. 수요일. 네. 네, 그렇습니다. 변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CPI가 변수가 된다. 물음표를 찍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보노님은 그냥 뭐 예측을 해보자면 CPI가 어떻게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다까지.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좀 눌린 거 보면은 좀 일단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틀이나 남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 에너지 가격 부분이 점점 뉴스를 보면은 조금 영향력이 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쉘터는 어차피 잘 안 바뀌니까 에너지 가격이 다시 우하향을 해주게 된다면 CPI나 뭐 PC나 이런 넘버는 조금씩 또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단발성으로 좀 높게 올라와도 뭐 약간 좀 무난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미 좀 큰 그림을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만약에 이 재선이 있을 때 나스닥이 부러진 적이 없다. 10년 이후로부터 뭐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만약에 5월, 6월, 7월에 조금 고통을 준다. 네. 뭐 이런 금리나 이런 걸로 고통을 준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의 좀 비중을 확대를 저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8, 90 늦어도 90에는 귀에 한번 줄 거예요. 그때 이제 탁 하고 정리하고 대선까지 좀 한 달 동안 정신 수양하고 이제 그 전후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니까 다시 한번 11월 이후부터 타이밍을 잡아보는 그런 큰 시나리오로 일단은 올해를 보시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 뭘 가져오셨을까요? 별로 오늘 한마디 하고 싶진 않은데 오늘 한번 넘어갑시다. 오늘 오!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하시는 이따가 하실 거. 것 같은데. 아니야, 알겠습니다. 시간 그러면 삼성전자 그 루머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뉴스 먼저. 네. 아까 그- 뭐였죠? 알파경제에서? 네. 어디서 그랬죠? 알파경제 맞아요. 읽어보시죠. 어, 목소리 좋으신 분이. 제가 한번 띄워 볼게요. 저도 오후에 점심 먹을 때 또 들어가지고. 읽어볼까요? 읽어주세요. 13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최근 엔비디아로부터 자사 공급 HBM3E 8단 제품에 대한 기준 미통과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요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 페일이 났다는 거잖아요. 페일 났다. 근데 페일한 것이 그 자기네 기준이 아니고 자기네 제품 자체의 기준이 아니고 하이닉스의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거 뭐 비교했을 때 못 미쳐서 미뤄졌다는 그런 얘기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뭐 TSMC하고 삼성 하이닉스랑 같이 해서 이렇게 엔비디아 공급하는 거니까 삼성을 배제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적인 네네네. 그런 거에서 밀린 거다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측에서 네. 설명하는 거를 기사는 그렇게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HBM3E가 있는데 하이닉스 기준으로 자꾸 우리 제품의 퀄리티 테스트를 하니까 우리가 페일하는 거다. 우리 기준으로 해서 납품하면은 괜찮다. 그리고 이거 딴지 거는 애가 누구냐? TSMC가 딴지를 건다. TSMC가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딴지를 거는 거다. 네. 라는 게 삼성전자의 논지입니다. 논지라고 이제 기사가 기사를 나온 잡은 거죠. 삼성은 얘기를 안 할 테니까. 근데 진짜 그 제품이 좋고 생산이 그렇게 물량이 부족하면은 그렇게 엔비디아가 냅두지 않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 제품이 그렇게 좋고 그럼 엔비디아가 TSMC한테 휘둘려서 받을 수 있는 제품을 안 받을까요? 일부러?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행간의 의미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이게 8단이잖아요. 페일된 게. 8단. 어차피 삼성은 8단보다는 12단에서 승부를 건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다지 큰 이슈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하이닉스 측에서는 8단이 엔비디아의 핵심 수요로 올해 내내 간다.
12단으로 바로 가는 거는 리스크하다고 엔비디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8단, 12단보다는 8단에 계속 안정적인 공급을 중심으로 한다는 게 하이닉스의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12단은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12단에 대해서는 삼성 방식하고 하이닉스 방식에서 누가 더 잘할지는 아직 드러난 건 없어요. 이거는 가봐야 돼요. 그래서 12단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8단하고 다른 성과를 낼지 못 낼지는 아직 몰라요.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확실히 이런 뉴스 루머지만 확인하기도 매우 어렵지만 이걸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역시 HBM 쪽으로는 뚫는 게 좀 쉽지만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하죠. 그리고 8단이 안 되는데 12단은 어떻게 올라간다는 개소리냐 그러는데 제가 한 소리가 아니고 그 화나셨다. 한국 경제에서 기사 난 거에 하면 한국경제 그 전에 난 거 삼성전자가 태스크포스 언제 구성했는지 모르지만 400명을 해서 네. 어차피 8단은 해오던 애들이 하고 12단부터 제대로 하자 그래서 12단한테 100명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HBM4, 4에서는 300명을 투입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는 게 한국경제발 기사였어요. 이것도 알파경제에서 나온 뉴스가 있었어요. 삼성전자 이르면 9월 엔비디아에 HBM3E 12단 단독 공급한다. 아니, 그런 게 3월 25일 날 가보자고. 뉴스가 얼마 있습니다. 전까지 하는데 9월이면 언제 얘기인데 어떻게 알아 누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삼성은 약간 늦어서 HBM12 3E에 12단에 12단. 100명 그 다음에 HBM4 내년 나오는 네. 거 거기에 300명을 투입해가지고 한다고 그 기사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맞다면은 한국 경제가 네. 누구는 그 한국경제 그 기자 자체가 틀렸다고 또 반박하고 난리거든요. 이 오합지졸 이 아사리판 시장에서 서로 난리를 펴는 거니까 정확히 모르겠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는 이 12단에다가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이 늦었으니까 그 원래부터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되는 건데 그거는 여타부터 얘기할 수 없는 거지. 그거 별도로 8단은 그냥 해오던 애들 텍스포스트는 아니지만 해오던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사람들 시켜서 한 건데 그게 페일 났다 기준이 달라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 그게 제대로 엄청 잘 됐으면은 엔비디아가 가만히 있었겠냐 이거죠. 내 말은 그런 얘기고 덜 중요하다 삼성은 12단 하겠다. 그러면 12단 가서 얘기하자고. 그러면 12단은 9월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6, 7, 8월 달은 뭐야? 그러면 8단 가지고 어디 AMD 공급하고 이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는 지난 3월 달에 얘기됐던 7만 원에서 7만 2천 원, 7만 6천 원, 7만 9천 원 올라올 때 그때의 HBM으로만 주가 올라간 건 아니지만은 섞여 있기 때문에 정확히 가릴 수 없지만 어느 부분이 그게 토해내는 게 맞잖아요. 네. 그게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사가 틀렸다 아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거는 3월 달에 그때보다는 지금 매크로 환경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 그 당시에 했던 주가식으로 7만 6천 원, 7만 2천 원, 7만 원 이렇게 내려가긴 어려워요. 매크로 환경이 좋아졌으니까 HBM을 좀 이번에 들었다 해서 삼성전자가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12는 가봐야 되는 거니까 또 밀어서 짜증이 나지만은 이 주가가 그 산에 내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환경이 3개월, 2개월 전보다는 좋아진 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실망한 건 맞죠.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5월 삼성전자 호재 나오는 뉴스는 꽝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HBM에 관해서는 지금 호재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물론 이랬다가 다음 주에 그렇죠. 모르죠. 젠슨왕이 무슨 일 있었어? 뭐 이렇게 나오면 그렇죠, 뭐야? 그렇죠. 사람 머쓱하게 만드는 거지. 좋은 방향으로. 그럼 가봐야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것도 궁금하네요. 초코송이님이 도대체 퀄테스트 몇 개월 동안 하는지 한번 물어봐 달라. 퀄테스트 없어요. 그 반도체에서는 2년 걸렸어도 안 되는 수도 있고요. 9개월 만에 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급하면 커스터머가 급하면은 6개월 만에 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요? HBM 일반 디램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건 맞아요. 그럼 오래 걸리면 6개월 이상인 거죠. 그 처음에 들어간 게 작년 9월 달이라면은 작년 9월 달부터 네. 기사가 나온 9월 달입니다. 그러면 3월 달쯤 나오게 돼 있었던 거예요. 됐죠? 그리고 3월 달쯤에 젠슨왕이 그렇게 얘기한 거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삼성에 이제 나올 실적은 네. 어떻게 기대를 하면 안 실적은 되겠네요? 어차피 HBM이 별 큰 영향을 안 했기 큰 포션은 때문에 아니죠. 영향은 있죠. 영향이 있는데 이것도 일반 HBM이 아닌 다른 쪽의 비즈니스가 생각보다 좋으면 실적 넘버는 아주 크게 이슈가 아닐 수도 있을 수도 있지요. 있고. 송곳 질문해도 됩니까? 네, 대답 괜찮습니다. 안 하실 것 같은데. 아, 찔러. 네. 아까는 앙 물고 지금은 찌르고 아유 뭐지? 형들, 기분 나도 사기시나? 힘들어. 나도 힘들어요. 물어볼게요. 노코멘트 하셔도 돼요. 아니요, 노코멘트 안 해야죠. 결국 이제 주말 지나서 이런 뉴스를 봤을 때
이전에 이제 김장현 본부장님은 그래도 지금 반도체 중에서 매력적인 거는 삼성전자 플러스 삼성전자 관련된 소재주 요런 게 괜찮은 것 같다. 네. 의견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생각 그거는 요 표를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네. 봅시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타 방송에서 저 혼자 떠드는 거에서 이거가 근데 거기서도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했어. 네. 찾아보시고. 2분 있거든요. 2분. 오케이. 화면 보여주세요. 실리콘 소부장. 이렇게. 어. 일단 이게 원래 토요일 날 제가 작성한 거거든요. 삼성전자 루머가 사실일 경우 당연히 그건 삼성전자 관계없는 하이닉스나 TSMC에 관련되는 넌 삼성 비중이 높은 소부장 얘기입니다. 네. 그런 쪽이 하는 게 맞겠죠. 아. 알아서 찾으시거나 이런 게 맞아요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별도로 답을 이미 해드렸고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BM 대장주, 한미반도체 흡프스프, 이오테크닉스. 흡프스프는 지겹도록 얘기했죠. 네.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는 엔비디아 가이던스 나올 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어요. 이번 주에 해외 가서 열심히 떠들고 IR 한다는데 네. 리포트가 이번 주에 나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리포트가 안 나오면은 엔비디아 가이던스까지는 트레이딩 at best 기껏해야 그런 얘기고. 그러면 맨 위에 중기적인 관점. 네. 중기적인 거는 6일이 아닙니다. 오늘 사고 나서 6일인데 빠졌다고 그러지 마시고 6개월 관점을 봤을 때 네. 벌써 이건 3개월 전에 얘기했으니까 소재주는 안정적입니다. 원유 QNC 동진세미캠 같은 거는 삼성 비중이 많아요. 네네. 근데 삼성의 HBM하고 관계되는 게 다이렉트는 임팩트는 별로 크지가 않아요. 오전에 얘기했으니까 그게 그나마 낫다라는 거고요. 삼성전자 이렇게 여기 봅시다. 삼성전자 루머가 사실일 경우 50% 처분하고 현금 확보한다. 나 같으면 그렇겠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그렇게 했어요. 네. 오늘 하는 게 아니고 네. 금요일날 이거를 전해드릴 방법이 없죠. 그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도 애매해지면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애널리스트 모른다는 얘기예요.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애매해지면은 저는 바로 체크할 수 있죠. 알려주세요. 그러면 전부 매도입니다. 그런데 하락폭이 크더라도 7만 원 이하라면 이미 늦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반도체 말고도 HBM 말고 다른 요소가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네. 이게 7만 2, 3천 원까지 가진 건 약간 오바일 수도 있습니다. HBM12까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면은 네. 그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이닉스 어떻게 하시냐? HBM을 삼성한테 뺏기거나 그러면은 아니면 엔비디아가 가이던스가 미흡하면 이것도 이슈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반대로 삼성이 낙폭이 커져서 루머가 확실히 되면은 그러면 하이닉스가 이득이 가느냐 이 얘기잖아요. 네. 하이닉스가 혼자서 20만 원, 22만 원 거고 삼성전자가 7만 원 이어가고 이런 시나리오는 저는 과대망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요거 깔끔하게. 네, 깔끔한데요? 오케이.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삼성전자가 이전의 파워를 좀 되찾았으면 좋겠는데 네.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어쨌든 조금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4시 21분 지나가고 있어서 네. 오늘 사실 삼성전자만 잘 힘을 내줬으면 코스닥도 맞아. 낙폭이 저렇게까지 크진 않았을 테고 양전까지도 가는. 오늘의 한마디, 3마디. 이게 무슨 역시 맞췄어요. 아니, 전 오늘 한마디 22분 지나고 있어요. 30초, 빨리. 30초. 진짜 30초. 30초. 1, 영어 너무 편해. 2, The really happy person. 30초. 이 틀렸다 영어도. 아이씨. 죄송합니다. The really happy person is the one who can enjoy the scenery on the detour. 돌아가는 데서 여러 가지 풍경이랑 주변을 둘러보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하고 싶으면 우리 때로 데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돌아가서 디투어 할 때 돌아가면서 환경도 구경도 하고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안 가고 2008년 안 가고 알겠습니다. 할 소리 했습니다. 영어 스페인도 암살자님이 끝나고. 거봐 한다고 했지. 흰 웃어 같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칼칼칼 가죠.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칼칼칼. 박하윤의 바카스. 자, 사연 보여주세요. 오늘의 바카스 사연은 네.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 작년 여름 AI에서 중요한 부분은 패키징이다 라고 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였었고, 올라갈 때 사지는 못하고 떨어지면 사자 해서 32,000원대에 샀었습니다. 그 후 계속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내년에는 좋아진다라는 말과 반도체주들은 6개월을 선행한다. 반도체 사이클이 장비, 소재, 부품, 기판 순서로 움직인다고도 하고 이제 다시 반도체의 상승 사이클이라고도 해서 대덕전자를 추가로 매수해서 26,000원대에 맞추고 비중도 18%로 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칼칼칼의 사연이 소개가 된다면 지금은 저점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지금 핫한 HBM 관련한 종목은 아니지만 사연을 써봅니다. 네. 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 대덕전자가 23,000원, 그러니까 네. 평달은 26,000원에 18% 정도 갖고 계시네요. 네. 자, 이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적부터 확인을 해봤는데 이번 분기 실적이 공시에 떠 있는데 저기 동그라미 쳐놨죠? 적자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적자를 냈구나라는 생각으로 리포트들을 살펴봤는데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원래는 사실 완만한 회복의 각도를 보여줄 것이다. 비메모리 패키지 업체로 성장하고 있고 PCB 업종 내에서 최선호주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약간의 말이 바뀌면서 더딘 회복 그리고 하반기에 회복이 전망된다. 이런 어감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저 리포트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두 분께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조금 더 깊이 봤거든요. 다음 장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였는데요. 모아가기 좋은 구간까지 왔대요. 근데 목표 주가가 29,000원이에요. 언제? 근데 지금 26,000원이잖아요. 그렇네. 53년 오늘이네? 네. 근데 이거는 사라는 건가? 그렇네. 말라는 건가? 진짜 나쁘다. 목표 주가 낮춘 그리고 거예요? 현 중가 대비 유지. 현 주가 대비 다운사이드도 또 10%가 있대요. 뭐야? 그걸 잘 모르겠어.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패턴입니다. 그렇네요, 진짜. 이치가 좀 안 맞긴 근데 하네요. 인더스트리에서 애널리스트를 이렇게 쪼는 펀드 매니저도 없고 별로 요즘 같은 옛날에는 저도 많이 깨졌거든요. 저보다 어린 후배한테도 깨지고 막 그랬어요. 논리적으로 혼나면은. 그리고 외국인 가면은 나보다 10살 어린 애한테도 막 깨져요. 왜 이거 이런 것도 안 됐냐? 그리고 질문하면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33살, 35살 때. 근데 꼭 요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젠 센터장도 밑에 있는 사람 잘 안 깹니다. MZ 세대. MZ 세대라서. 사람도 저기 애널리스트 옛날 같지 않아서 똑똑한 사람도 덜 들어오고 돈도 많이 안 줘요 예전만큼. 알겠습니다. 저거 좀. 무슨 얘기냐면 저렇게 써도 네. 대충 넘어가는 게 이게 문제죠. 그게 저게 어떻게 문제다. 리포트입니까? 정확한 메시지가 클리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더는 헛말 나갔어. 그만. 진짜 그건 그렇죠. 진짜 민트가 잘 짚어준 게 모아가기 좋은 구간이라 그러고 다운사이드는 10% 있다 그러고 목표 주가는 어떡하라고? 29,000원이고 뭐라고? 어떡하라고? 지금 26,000원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23,000원, 모르겠어서 26,000원.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네. 종목 토론방에 들어갔는데 중요한 글이 있었어요. 이분께서 대덕전자 주주신데 1분기 적자 전환을 보고 참지 못하고 통화를 하셨대요. 네. 그래서 통화한 내용을 이렇게 적어서 올려주셨는데요. 1분기 실적 왜 이러냐 그랬더니 알다시피 그동안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다행히 지금부터 서서히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로 요즘 이슈인 유리기판 진행되고 있나요? 했더니 당연히 우리도 연구개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대기업같이 선제적으로 막대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시장 흐름을 보아가면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라고 했고 그러면 향후 대적전자의 실적은 어떻게 개선이 되냐 그랬더니 2분기부터는 좋아질 것으로 것이다. 예상이 된다. 라고 하는 뻔한 답변들을 줬다고 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차트는 차트랍니다. 다 약간 무너지고 이제 월까지도 무너져 버리려고 할랑말랑하는 그 상황이라 저의 결론은 요겁니다. 대떡락전자가 아니라 대덕전자가 되길 바라봅니다. 대떡락전자가 아닌 대덕전자가 대덕. 되기를. 예전에 제가 대덕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했던 오케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네. 한 번 했었네. 한번 했었어요. 맞아요. 오케이. 두 분의 코멘트. 보노님 오래 쉬셨으니까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뭐 다 말씀해 얘기를 주셔서. 다 해주셔가지고 다른 의견은 희망. 희망. 저는 아까 지금껏 리포트를 리포트를 뭐라 간 그러는 거지 거죠? 네. 이 회사 자체에서 업데이트가 안 돼서 보노님 짧게만 코멘트 해주시면. 네, 뭐 일단은 일정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전 저점 라인을 깨면 좀 하방이 또 크게 열려요. 이렇게 되면은 한 2만 원대 초반 혹은 19,000원대 후반 때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의 한번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뭐 상단 라인에서 이게 단기 박스권 상단 나올 때마다 좀 눌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큰 이슈의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뭐 접근하기 사실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지만 여기 슈퍼 매물대에서 이 아직 물량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세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 무너지면은 반드시 좀 어느 정도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반대로 쳤을 때 또 요 윗라인을 뚫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명확한 이슈가 없으면 쉽지 않아서 단기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그 안에서의 좀 비중 조절을 잘 하시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 정도로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포트가 이거 오늘 나왔잖아요. 네. 그 전에 나온 게 있어요. 그 전에 5월 3일하고 5월 7일이 목표 주가 조금씩 낮춘 게 있거든요. 네. 그거 시그널 나올 때 약간 버리셨어야 되는 게 하는 게 맞고요. 그 바이가 아는 리포트가 하나 있네. 5월 7일자 메리츠 나온 거. 웬만해서 홀드를 유지 안 하거든요. 네. 그 리포트를 보세요. 그 리포트하고 지금 리포트하고 비교해보고 진짜 땡기는 것인지 유지할 만한 것인지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홀드지만 25,000원이거든요. 그 목표 주가가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홀드. 25,000원. 홀드지만 직전 목표가가 27,000원에서 25,000원으로 하향됐고, 요걸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네네. 같아요. 그게 더 메리츠에서 나온 도움이 겁니다. 될 수 있어요. 메리츠에서 나온 네. 리포트. 알겠습니다. 오늘 혼이 담긴 조롱이 있었기 때문에 아, 또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 제발. 대덕이 되길. 대덕.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갈 시간입니다. 4시 29분 지나가고 있고요. 네. 오늘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PPI 말씀을 또 해주셨고 저녁에 또 중간에 오늘 또 수요일날 쉬기 때문에 내일도 조금은 한산한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게요.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요일날 CPI 나오는데 뭐 그 휴식이 있는 장에서 네. 굳이 막 활발하게 트레이딩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삼성전자는 좀 정신 차려서 힘냈으면 좋겠고 네. 우리 시장도 다 같이 다시 한번 2,800선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고요. 3프로 머니 채널에 오셔서 사연도 많이 달아주시고 많이 달아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고 네,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뒤에 오는 뉴스룸 팀도 좋은 뉴스 가져오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